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 시도하는 북한에 대해 황 대행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을 강행할수록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만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또다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황 대행은 관계부처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 대행은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대로 올해 안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양국의 전환기적 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의 연속성 유지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한미공조로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드 배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충분한 수준의 안보 부담을 하고 있음을 미 측에 적극 설명하고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비해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환 조건 충족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해 기존 합의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 상황에 대해선 핵 능력 고도화 목적의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계시설물 보수 등 일상적인 작전 활동과 함께 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대남 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전후로 북한이 수세 국면 해소 등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한미 감시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미일 3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14일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미 측은 크리스토퍼 존스턴 국방부 아태안보 부차관보 대리가, 일측은 코지카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각국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적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한일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했습니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손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공동 요청으로 현지 시각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2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날 공식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했습니다. 2006년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사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15개 이사국은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국제적인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하면서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회의를 연 것은 아니어서 이번 긴급회의 소집과 언론 성명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미 중인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강력한 대북 정책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 긴급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미국은 100% 지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덴만에 파견 중인 우리군 청해 부대가 오는 3월 중 유럽연합 해군과 함께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 일명 아탈란타 작전에 최초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측은 지난 2014년부터 우리 측의 작전 참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한국과 유럽연합 간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이 발효됐고 유럽연합 해군이 수행 중인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유럽연합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와 경제 수준을 넘어 위기관리 분야에서까지 핵심 협정을 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소말리아 북부 보사보 근해에서 이뤄지는 작전은 매 2개월마다 6일간 1회 실시되며 해적 활동을 차단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대해적 작전 동참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 전략적 협력을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간 공조를 강화하고 세계 평화유지 외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육군 정훈 장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화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김이나 대위가 보도합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의 무용전력을 담당하는 정훈 군악병과장교 85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자와 패널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끄는 좌담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계급의 패널들이 배석해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은 가운데 정신적 대비태세와 정훈 장교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박종희 몇 살이에요? 올해로 28살. 평소 참모총장님께서 여기 우리 정훈 장교들에게 특별히 좀 강조해 주시고 싶은 분들이 장 총장은 적을 압도하는 정신적 대비태세가 전승의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훈 장교들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의 구성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해요. 아주 쉽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총장은 당부합니다. 또 군에 관한 보도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 주제이며 적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입장에서 우리가 싣는 사진 하나를 보고
대한민국 군의 전투 수련을 파악하는 거예요. 한편 이 자리에선 장병 정신교육 패러다임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교육 시범과 이를 연계한 연극 장군 안중근이 펼쳐졌습니다. 육군은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간부 정예화를 위한 정신교육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정신교육, 안보 전적지 견학 등을 통한 체험형 행동화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합동성 강화는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군이 합동성이 강화된 미래의 국방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사관생도들의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육해공 사관생도들이 눈 내린 들판 위로 연막을 헤치고 달려가 후퇴하는 적을 향해 소총을 발사합니다. 지난 8일 강원도 양구에서 실시된 육해공 사관생도들의 과학화 전투훈련 현장. 이렇게 각군 사관생도들은 통합작전의 필요성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 혹한의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육해공 사관생도 통합교육은 올해부터 교육 내용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기존의 일반학 중심의 교육에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위해 대화력전 수행본부 견학과 과학화 장비 전투훈련, GOP 경계체험 등이 추가됐고 1학년은 육사, 2학년은 해사, 3학년은 공사에서 매년 2주간 진행해 합동작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군을 이해하는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분에 대한 이해와 또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함으로 해서 합동성 강화와 인적 네트워킹이 혁신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 생도들에게 야지 훈련은 생소하지만 마음만은 이미 전투 소대장입니다. 지상전 교육을 받음으로써 저희 해군이 실제 상황에서 육군과 통합했을 때 어떤 작전을 짤 수 있고 어떤 전술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의 고지를 탈환한 육해공 사관생도들은 어느덧 하나가 됐습니다. 영하 18도의 강원도 GOP. 생도들은 GOP 경계체험을 통해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우리 군의 과학화된 경계 시스템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 시간부터 경계초소에 들어가서 과학화 경계 체험을 실시하게 돼 있다. 예! 불과 2km 앞에 적을 두고 실시한 경계체험은 생도들에게 강한 전투 의지를 심어줬습니다. 즉 합동성을 기르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이기 때문에 육해공 친구들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경계 근무에 임하면서 우리나라 국군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군은 합동작전의 인식이 육해공 사관생도의 통합교육에 있다며 합동성이 강화된 미래의 국방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신년 특별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육사 77기 신입생도들의 화랑기초 훈련. 신입생도들이 10km 행군을 마치고 치르는 사자굴 의식을 했습니다. 낭떠러지 아래서 살아 돌아온 새끼 사자들, 그 늠름한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휴식을 마치고 다시 걷는 신입생도들. 넓은 교정에 발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하게 묵묵히 걷기만 합니다. 그런데 생도들을 자세히 보니 오히려 행군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표정이 좋습니다. 처음엔 무거웠는데 이제 아무 이상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10km 정도는 아직 산책이라도 다른 기파 생도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도들의 숙소인 화랑관 앞이 술렁입니다. 신입생도들의 첫 시련인 10km 행군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선배 생도들이 모였습니다. 후배 생도들에게 많이 힘든 과정이지만 꼭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바탕 축하와 격려의 환호성이 지나가고 어느덧 엄숙하게 정돈된 화랑관. 연대장 생도의 우렁찬 포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자는 화랑의 후예로서 국가와 국민의 수호신이 될 것이요, 여기에서 떨어져 포기하는 자는 청백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대 화랑이 되기를 원하는 그대들이여,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피와 땀과 눈물로써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낭떠러지에서 살아 돌아온 새끼만 키운다는 사자의 마음으로 후배들을 강인하게 이끌고자 하는 선배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고 숙소로 복귀하는 신입생도들의 발걸음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무거운 걸 메고 10km를 다 완주했다는 거에 대해 제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계속 그 말 해주셔가지고 들으면서 나도 내년에는 저 자리에 멋있고 패기 있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계기로 해서 불가능 같은 건 동기생들과 함께라면 문제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새끼 사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신입생도들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2주간의 화랑기초 훈련. 신입생도들이 가족과 떨어져 처음 보내는 명절 모습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2월 14일자) 국방일보 8면부터 보실게요. 해병대 1사단과 미 해병대 3원정 기동군 예하 12포병연대가 연합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는 K-55 자주포, K-77 사격지휘 장갑차, M777 견인포 등이 투입됐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M777 견인포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국 장병들은 한미 해병대의 강력한 포병 화력을 이용해 적 도발 시 주저없이 응징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6면으로 가볼까요? 육군 7공병여단 청룡대대가 동계 파빙도하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 지역의 예측 불가능한 동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부대는 자체 제작한 파빙, 유빙기를 직접 운용해 동계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7면 기사입니다. 군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한 육군 3기갑 여단 초급 부사관 27명이 지난 9일 번개대학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날 졸업한 부사관들은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매학교인 여주대학교와 온라인 군 전문학사 과정으로 학습하며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부대가 졸업식과 별도로 축하 행사를 연 것은 배움을 주저하는 장병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9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국군 강릉병원 장병들이 폭설로 고립된 지역 주민에게 응급진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달 21일 인근 펜션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접수했는데요. 병원에서부터 펜션 가는 길까지 제설 작업을 한 후 이 씨를 안전하게 후송하고 진료도 무사히 마쳤다고 하네요. 이상 국방일보로 보된 병역 소식이었습니다. 전차나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목표 지점에 명중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까요? 포신의 각도와 방향이 잘 맞춰져 있어야 발사된 포탄이 정확하게 떨어질 텐데요. 포신을 좌표값에 따라 이동시키고 제어하는 부품인 로터리 엔코더. 이 부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광우를 찾아가 봤습니다. 방산방산인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주포가 가상의 적진을 향해 포탄을 발사합니다. 좌표값에 따라 포신을 움직인 뒤 목표 지점으로 포탄을 쏴 올리는 겁니다. 이때 포신의 상하 좌우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 포신을 떠난 포탄이 원하는 곳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광우는 포신의 각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부품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국내외에서 로터리 엔코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사일 발사되었던 거는 그 각도로 봐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를 맞춰 줘야 되니까 이 사람 손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도를 상하 좌우로 해줄 수 있는 어떤 가장 정밀한 수단은 지금 현재 엔코더입니다. 현재 K55A1 자주포와 K21 장갑차용 엔코더 등을 국산화한 상태. 해외에서 수입해 의존하던 핵심 부품을 100% 우리 기술로 보완한 겁니다. 국내외 논문 분석과 부품 역설계, 실패의 반복을 거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엔코더를 수입품을 다 분석을 하고 성능이라든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역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전문 업체다 보니까는 분석이 되는 거지. 그 일반 업체 같으면은 아예 분석도 안 되는, 그래서 포기하는 업체들이 많죠. 2년 전엔 공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용 엔코더에 창정비 업체로 지정돼 정비 실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부품이 고장날 경우 우리 손으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고 따라서 효율적인 종합 군수 지원도 가능해진 겁니다. 국내 핵심 부품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정밀 부품 분야는 전문 계열을 좀 지정을 해주면은 향후 좀 장기적으로 그 어떤 무기 체계의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안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창설된 지 23년, 자동화 분야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목표를 향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난하고 만장일치로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5개국 대표들이 북한의 만행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